그리고 또 설명드릴 개념이 또 뭐냐면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선형 회귀 모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형 회귀 모델을 배웠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선형 회귀 모델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합니다. 어떠한 가정을 하냐면 피처와 타겟 간에 성형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형 관계 모델의 약간 어느 정도 가정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데이터는 뭔가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그러니까 타겟 간에 뭔가 선형 관계가 있을 거야라고 가정을 하면서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를 예측하죠. 그래서 선형 회귀 모델의 경우에는 좀 피처와 타겟에 조금 이렇게 정규분포 형태를 아주 선호합니다. 예로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인가? 지금 여기 보는 방금 예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가 이렇게 이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정규분포를 이렇게 이루는 거를 조금 이렇게 좀 선호를 하죠, 최대한.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피처와 타겟 분포가 만약에 치우쳐져 있는 왜곡된 형태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예측에는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잖아요. 따라서 회귀 모델을 적용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러한 이제 치우쳐져 있는 왜곡되어 있는 형태를 절대 극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스케일,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스케일과 정교화 작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필수적. 근데 하지만 이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스케일과 정교화 과정이 예측 성능 향상에 무조건 직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케일을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성능을 좋아진다가 아니라 우리 예전에 기억났는지 모르겠는데 예로 어떤 데이터가 이러한 식으로 지금 2차원 평면을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는 중앙 지점에 이렇게 뭔가 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긴 형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시작하면 뭔가 한참 중앙에 도달할 때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둥그런 형태로 뭔가 이제 스케일 해가지고 정교화된 형태로 만들면 뭔가 이 내가 목표하는 이상점, 아이디어한 그런 타겟 값에 뭔가 도달하기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이거 스케일 하면 무조건 데이터, 그러니까 예측 성능 좋아져요가 아니라 뭔가 예측에 수렴하는 데 있어가지고 속도가 빨라집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이제 스케일과 정교화 작업이 예측 성능에 꼭 직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게 그냥 수렴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어느 방향으로 가도 좀 수렴을 좀 이렇게 공평하게 빠르게 잘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또 그렇습니다. 너무 심하게 됐어. 이거 진짜 이렇게 쫙 이렇게 뭔가 모짜렐라 치즈 같이 이렇게 쫙 늘어나 있는 그런 데이터 형태면 당연히 이런 심하게 왜곡된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일련의 과정, 즉 스케일 정교화 작업이 그 예측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피처 값과 타겟 데이터의 스케일 정교화하는 작업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스탠다드 스케일러 뭐 쫙 쓰면 뭐 다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피처와 타겟 간의 이제 스케일 정교화 방법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만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그래서 피처 데이터의 변환 작업은 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아니면 민맥스 스케일러 등 스케일 정교화 작업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스케일 정교화 수행한 데이터셋에 뭔가 다항 특성, 뭐 폴리노미얼 피처 같이 예로 그냥 x가 아니라 x 플러스 x 제곱,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뭔가 비선형적 관계를 형성을 이렇게 띄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옛날에 첫 번째 우리 모델 배웠던 그 리그레션에서 또 다항 리그레션을 또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약간 U자예요. 쿼드라틱한 형태로 띄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그어도 그러니까 엄청 로스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다항적인 뭔가 데이터셋의 다항 특성을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을 넣는 거예요. 데이터에다가. 그러면 어느 정도 U자 형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스케일 정교화된 데이터셋에다가 다항 특성을 적용해서 조금 모델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1번 방법에 예측 성능이 향상이 없을 경우에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피처 무조건 사용해야지 라고 해서 폴리노미얼 피처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라는 소리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폴리노미얼 피처 같은 경우는 또 좀 안 좋은 게 만약에 x제곱 또 x제곱,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차항이 만약에 9차항까지 가요. 그럼 데이터셋이 너무 광범위하게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익스펜시브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러한 거는 진짜
예측 성능 향상이 없을 때 한번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3번. 원래 값에 로그 함수를 적용하면 보다 좀 정규 분포에 가까운 형태로 분포시킵니다. 이거는 약간 요즘에 그러니까 좀 로그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정교화시키는 그런 시도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환을 보통 로그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1, 2번보다 로그 변환이 또 요즘에는 많이 쓰이는 변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번 방법은 예측 성능 향상에 크게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예측 성능을 무조건 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로그 변화는 좀 예측 성능 향상에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폴리노미얼 피처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피처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로그 변환도 사용을 한다. 자, 근데 타겟 데이터 변환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3번에서 말했던 로그 변환 방법을 적용하고요. 타겟 값을 정규 분포나 다른 정규 값으로 변환하면 변환된 값을 다시 조금 복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피처 값과 타겟 데이터 스케일의 정규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타겟 값에도 어느 정도 정규화 과정이 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썼어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포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데이터 분포화를 시켰다는 거는 확률적인 개념인데, 확률적인 개념은 스칼라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률적인 거지, 뭔가 스칼라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민맥스 스케일러에 데이터 분포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타겟 값에 대해 가지고 변환을 시켰으면 다시 역변환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프레딕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로그 변환 같은 경우를 하면, 당연히 로그 시키면 만약에 역변환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로그를 시켰으면 그냥 익스포넨셜을 취하면 다시 역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왔다 갔다 스와핑, 피벗이 좋다. 그래서 타겟 값을 정규 분포나 다른 정규 값으로 변환하면 변환된 값을 다시 복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또 좋은 게 뭐냐면 타겟 값을 로그 변환을 통해서 예측 성능 향상의 사례가 많이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타겟 값에 대해 가지고 조금 로그 변환을 나중에 추후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강추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실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트레인 데이터 다 했죠? 이런 식으로 찍어보면 트레인 데이터가 쭉 하고 잘 나와요. 이제는, 자, X 트레인. 자, 트레인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자, 데이터를 트레이닝과 학습과 테스트를 이용을 위한 데이터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자, train df.drop 해서 우리가 또 뭘 버려야 되냐면 id 값.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이건 id 값은 필요가 하지 않잖아요. 고객 신용 데이터 가지고 예로 저라는 사람이 어떤 데이터 활용을 썼는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제 id 값이 예측에 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겟 값은 트레인 데이터니까 당연히 빼야겠죠. 이렇게 해서 1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y 트레인은 np.log1p train df 타겟 하고 좀 values. 자, 근데 갑자기 질문이 생겼어요. 아까 로그 변환 하라면서요. 그래서 로그 변환 했어요. 근데 로그까지는 np.log까지는 알겠는데 np.log1p는 뭐죠? 혹시 1p가 뭔지 알 것 같으세요? 자, 로그 1p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로그 변환을 생각해보면, 로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2차원 평면에서 만약에 로그 변환은 이 Y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형성이 되죠. 근데 만약에 그 로그 값에 만약에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인프로 이렇게 쭉 발산하게 되죠. 근데 그러한 경우는 만약에 당연히 x의 0값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np.log1p는 그냥 np.log는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np.log1p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t가 그 np.log1p는 여기 이렇게 t는 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1을 하나 더 보정값을 주는 거예요. 1.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np.log1p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x 테스트는 test df.drop.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타겟 값은 없으니까 그냥 id 값만 빼면 되겠죠. 그리고 axis는 1.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쭉 해서 잘 빠졌죠? 자,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써야겠죠? 왜냐면 학습용 데이터와 그걸 나눠야 되기 때문에 dev x, 그 다음에 vel x, 그 다음에 div y, vel y.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여기서는 dev라고 했는데 일단 이건 트레인이라는 소리입니다. 학습용 데이터와 이제 검증용 데이터를 나눈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셋 나눌 때 트레인 데이터 나누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나누고 또 테스트 데이터 나누죠. 테스트 데이터는 이미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가 잘 대회에서 자체부터 테스트용 데이터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로만 나누면 됩니다. 자, train, test, split. 자, X train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Y train을 할 겁니다. 자, 테스트 사이즈는 0.1을 할게요. 자, 랜덤 스테이트. 자, 랜덤 스테이트는 당연히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이 하도록 테스트 학습용 샘플을 해도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2021을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잘 나눠졌고요. 자, 이전에는 바로 모델 학습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빌드 라이트 GBM 모델 프레딕트인데, 자, 라이트 GBM 같은 경우도 이제 최신 알고리즘으로서 이제 트리 기반 최신 알고리즘, 이제 트리 기반 부스팅 알고리즘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된 내용은 조금 생략하고 그냥 모델 최신 알고리즘을 소개하는 방식으로만 이렇게 뭔가 세션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자, 어떠한 라이트 GBM에 어떠한 파라미터가 있냐? 오브젝티브는 일단 리그레션. 자,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리그레션을 할 겁니다. 자, 메트릭. 자, 어떤 지표로 할래? RMSE. 자, 그 루트 MSE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num leaves는 40개. 자, 우리 옛날에 그때 랜덤 포레스트 배웠는서 약간 그런 거나 비슷한 맥락으로 라이트 GBM은 트리 기반이라고 했죠. 트리 기반이니까 당연히 그 디시전 트리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 0.004. 자, 그리고 배깅 프랙션 0.6 피처 프랙션 0.6 배깅 프리퀀시 6 배깅 시드 버버시티. 자, 이거 몇 번씩 보여줄 거냐. 자, 이렇게 하고 시드 전체적으로 우린 동일한 결과를 나올 수 있게. 자, 그냥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시전 트리니까 당연히 그 잎사귀의 개수 이걸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모델 가적합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우리가 그 트레이닝 웨이트를 이제 최신할 건데 얼마만큼의 스텝 사이즈로 이제 너는 러닝 그 모델을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수정해 갈 거냐. 그리고 배깅 프랙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그 앙상블 모델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앙상블 모델에서 우리가 그때 가장 제가 강조했던 게 뭔가요? 앙상블 모델에서 강조했던 거는 최고로 다양한 그러한 이제 오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고로 다양한 오차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는 거기서 최선의 선택을 이렇게 앙상블 최대한 하여튼 다양한 걸 만들기 위해서는 배깅 프랙션, 그러니까 샘플에 있어가지고 샘플을 뽑는 비율을 0.6 샘플로 이렇게 뽑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피처 프랙션은 뭘까요? 그때 우리 또 샘플뿐만 아니라 우리 피처에 대해 가지고도 다양성을 줄 수 있다고 했죠. 피처들을 전부 다 쓰는 거 아니라 내가 약간 0.6 그 비율에서 0.6 60%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깅 프리퀀시도 약간 이런 위에 거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자, 위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 벌버시티는 그래서 학습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마이너스 1이면 뭔가 단위를 뭐 10으로 할 수도 있고 100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을 하면 그냥 계속 보여주겠다는 소리입니다. 딱 한 스텝씩 계속 보여주겠다는 소리입니다. LG train는 LG data set dev x dev y. 자, 우리가 갑자기 이거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 라이트 GBM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넣는 게 아니라 라이트 GBM을 위한 데이터셋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LG 트레인이라고 이렇게 LG 데이터셋, 그러니까 학습용 데이터
있는 X 데이터와 학습용 데이터의 Y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LG, 벨. 당연히 트레인도 했으면 당연히 밸리데이션 똑같은 수순을 밟아야겠죠? 데이터 셋. 벨 X, 벨 Y. 자, 이발스 리절트.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 이발스 리절트에다가 그러니까 모델에 학습해 있는 그런 결과들을 계속해서 이제 어펜드해서 넣을 겁니다. 자, 모델 트레인. 자, 이제 진짜로 학습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그 딕셔너리를 여기다가 파람스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셋. 자, 우리가 트레인 셋 어떻게 할 거냐? 자, 위에서 그 인스턴스로 만드는 이제 학습용 트레인 셋을 이렇게 LG 트레인을 넣고요. 당연히 그리고 넘 부스트 라운드. 아이고. 자, 그 부스팅 하는 개수. 자, 5000번 넉넉하게 줍시다. 자, 그리고 밸리드 셋. LG 트레인 하고 LG 벨. 밸리데이트 이게 뭐냐면 그 라이트 GBM의 최신 알고리즘들은 우리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들을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면서 뭔가 하이퍼 파라미터의 최적의 그런 이제 값들을 찾아야 되는데 라이트 GB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체 모델에서 이렇게 밸리데이션 셋을 이렇게 적재해 가면서 이렇게 비교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early stopping round. 자, 우리가 그때 과적합을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또 뭔가 학습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줄이라고 했죠. 줄이는 방법으로 빨리 줄이는 방법으로 과적합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early stopping round고요. 그리고 벌버스 이발은 150. 이발스는 리절트. 이발스 리절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 학습을 시키면 잘 되겠죠? 어디가 뭐가 틀렸지? LG, 벨. 오타가 났네요. 자, 이렇게 가면 뭐 training until validation doesn't score improv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다 100을 지정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너 100번 동안 이제 뭔가 향상 안 되면 이제 멈춰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학습이 되고 있어요. RMSE. 그러니까 여기는 트레이닝 셋에 대한 RMS고요. 이거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RMS입니다. 점점 지금 이제 로스 값이 줄어드는 것들이 보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트레이닝 셋만 로스 줄어들면 좋겠다 하면서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만 줄어들고 있으면 과적합이 엄청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계속 봐줘야 됩니다. 학습이 다 됐죠. 빠르게 학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밸리데이션의 트레이닝 셋은 1.00853 그리고 1.4052라고 됐지만 사실은 이게 베스트는 아니죠. 우리는 베스트는 여기서 그래서 베스트를 꺼내줍니다. 그래 뭐 어떻게 꺼내냐면 자, 자, 스프레드 일단은 예측을 해봅시다. 스프레드 테스트 y mp.exp m1. 자, 우리 그때 아까 타겟 값에서 우리가 어떻게 로그 변환을 했죠? 여기서 보면 그 로그 1p로 해서 로그 변환을 x에다가 1을 더 더한 형태의 로그 변환을 했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x1을 더 이렇게 더한 상태로 다시 익스포넨셜을 취해줘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exp m1입니다. mp.exp만 아니라 m1까지 같이 해줘야지 똑같이 이게 mp.log 1p를 다시 되돌리는 익스포넨셜은 mp.expm1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prediction인데 어떤 prediction이냐? 위에 한 번 더 적시고 prediction은 모델, 우리가 위에 모델이라고 선언했죠. model.predict xtest num iteration model.best iteration. 자, 이게 뭐냐면 모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끝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최고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나와줬네요. 972번대가 제일 잘했대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model.best iteration이라고 하면 너가 제일 잘했을 때에 있는 거를 이렇게
걸로 학습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면요. 완벽하게 잘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잘 됐고요. 자, predict what y 찍으면 이런 식으로 예측을 쫙 잘 해주는 것으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머신러닝 모델 요즘 빅데이터 많이 이제 유행하고 하는데, 막 예측하고 막 자율주행 자동차 좋아.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해석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해석이 안 중요한 필드도 있겠죠. 근데 해석이 중요한 필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라이트 GBM, 제가 디시전 트리 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죠? 디시전 트리의 장점은 해석력이 좋다. 근데 라이트 GBM은 뭐죠? 디시전 트리 기반의 부스팅 모델이죠. 그러면 해석력이 가지겠죠. 자, 어떻게 해석력을 가지냐? 자, 피처 임포턴스. 자, 피처 임포턴스를 찍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gain은 모델.feature importance gain feature imp는 pd.dataframe feature split 모델.feature gain 100 곱하기 gain sum 이거를 비율로서 보여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를 sort 잘한 것들 위주로 한번 보여줘 봅시다. 샌딩. 자, feature imp 찍어보면, 자, 잘한 순서대로 쫙 잘 나와있죠. 자, 스플릿은 분기를 몇 번 했는지, 각각 그 피처에 대해서 분기를 몇 번 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여기서 이 컬럼이 가장 여기서 게인을 많이 얻었네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그러면 뭐든지 이 피처 임포턴스만 찍어보면 가장 최고 짱짱맨이겠네요. 짱짱맨 아닙니다. 짱짱맨이 아니라, 왜냐면 이 모델에서 제일 잘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절대적으로 완전 잘한 게 아니라 이 모델은 그렇대요. 이 모델은. 그러니까 이것만 믿고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현업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각자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써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 서비스가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 그때는 그때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현재 이 모델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떠한 예로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피처 임포턴스만 찍어보면 뭐 다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디시전 트리 기반은 약간 예측도 잘하고, 그러니까 라이트 GBM은 예측도 잘하고, 그리고 해석력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사실은 뭐 캡부스도 있고 엑스부스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제 블로그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라이트 GBM을 조금 좋아합니다. 왜냐면 조금 이러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뭔가 명시성이 조금 저한테는 조금 더 잘 와닿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근데 다 비슷비슷한데 약간 명명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 명명법을 다 기억하는 건 어려워서 그냥 라이트 GBM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편해서요. 자, 그래서 오늘 뒤에 조금 더 수업을 하려고는 했지만 좀 일찍, 오늘은 시험 기간이기도 하니까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부터 쌓아가는 머신러닝 10주 강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